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미라 아나운서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지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증시전략센터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 화요일 증시전략센터를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방송을 이끌어 나오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성희 연구원님과 김도영 팀장님을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순서에서는 10월 첫째 주 먼슬리 종목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신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배 박사님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은 현재 먼슬리 종목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수익률 1위는 이 자신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은성 팀장님은 항상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계시는 눈과 꼼꼼한 시장 분석 능력 덕분에 주식시장에 대한 현재 흐름이면 흐름, 그리고 또 전망이면 전망, 글로벌 증시면 글로벌 증시 항상 막힘없는 진단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시장 흐름 읽기의 박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배 박사님은요, 정은성 팀장님이 시장 흐름 읽기의 박사라면 이분은 법률 박사님이시죠. 배 박사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법률적 사고와 마인드로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기업의 분석 과정에서 회사의 내재적 가치에 또 그 기업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증시전략센터에는 다양한 전문가님들이 출연하고 계신데요. 과연 나와 맞는 전문가님은 누구인지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전문가님, 또 좋아하는 전문가님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좋아하는 전문가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였습니다. 예,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먼저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은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셨고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도 건설주 들고 나오셨는데 삼성물산 역시 건설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 역시 건설주인데요. 쌍용건설이네요. 거래손에 있는 종목과 또 코쌍내에 있는 종목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 가격 그대로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67,2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김도영 팀장님의 쌍용건설 보겠습니다. 쌍용건설은 한 0.1% 정도 어제보다는 밀려 있습니다. 6,98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높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삼성물산을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용산 개발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물산을 제가 접근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삼성물산 사장님께서 자사주 2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도 있고 뭐 안정적인 수익 기반, 무역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건설 시장 자체가 문제가 많이 돼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CEO가 20억 원 정도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의지가 어찌 보면 지금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장악을 했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자신감이 좀 좋게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를 제가 조금 기피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 집중을 하게 됐고 최근 한 2주 정도 10거래일 정도 한 400만 주 이상을 지금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수한 종목의 평단을 살펴보자고 하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할 때 6만 원 이상 부근에서 대부분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 평단을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 쉽게 포기를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 또한 그 추세이기 때문에 뭐 SK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LG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등이 미리 좀 움직여줬는데 삼성물산이 좀 뒤늦게 움직이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삼성물산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별로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으로 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주봉상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지금 상향 돌파를 해서 예전 고점이었던 9만 원대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 룸이 좀 열려 있는데요. 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과 내년에 아주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어떤 브레인 투자 자문의 CEO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룹 시너지나 삼성 SDS 같은 회사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비상장 회사 측면에서는 아주 크게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산의 지분 가치로는 지금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삼성 SDS가 다시 한번 상장을 할 때 크게 한번 주가가 움직여줄 것 자체도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은 예전 고점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다음 달까지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아주 높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를 좀 지켜주셔야 할 텐데요. 손절 같은 경우는 63,000원 아주 짧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크게 지수가 한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던 63,000원 부근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한 달 동안은 아주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지만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본다면 목표가를 8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신청해 주시면 바로 실시간 문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먼슬리 종목 보겠습니다. 쌍용건설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6,980원이었고요. 삼성물산과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왜 쌍용건설을 들고 나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죠. 네, 예. 한마디로 명가 재건에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다. 레벨업 상승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건설 많이 브랜드 쪽에서는 가치가 좀 있었죠. 하지만 연일 안 좋아지고 나서 연거푸 계속 떨어지고 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토목건사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인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해외 매출 부분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40% 이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하반기에 이 실적 가시화 부분이 가이던스 자체가 지금 현재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측면에 기대가 보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또한 높은 해외 지명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해외 수주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주택 사업 축소를 하고 나온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 부분에서 현재 1위로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측면,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고 있는 자막부는 보신 부분인데 매출 영업이익 코스닥 상장사 대비해서 1위 기업이라고 선정이 좀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려 서울 반도체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15%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즉 가치 있고 매력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9월 달에 한신평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를 굳이 보셔야 될 건 지난 9월 16일 경우에 드디어 기나기 기난 판결 부분이었죠. 분식회 소송 부분에 이제 정확히 판결이 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그 시기를 시점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부분 EPS 부분은 2008년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명가 재건이란 측면이 보일 정도로 2009년도에 거의 2배 이상의 507원 정도, 그리고 2010년 6월 기준 현재 865원 정도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역시 긍정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만 보더라도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측면이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흐르고 나서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있었던 측면이었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던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20선에 대해서 심리수급을 좀 자세히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저점 이후에 돌파를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여기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었다는 측면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220선에서 지지 안착 여부가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일봉상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에서 20주선은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심리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60선, 수급선도 돌파 여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급상으로는 안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달 부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 아파트의 가격 인상 부분이 경기 회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700원을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0선 부근인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쌍용 건설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전체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쌍용 건설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내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온 종목은 삼성물산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67,200원이었고요. 현재도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3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은 쌍용건설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6,98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6천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중장기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문자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이외에도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이 가격에 더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셔도 되고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 패밀리시죠. 부산 아지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3,15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 역시 덩달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박성일 연구원님께 좀 들어보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4만 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우 하이텍, 평화전공을 비롯한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라이닝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걸 만드는 새로운 오토모티브나 성신 브레이크 같은 데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더 이상 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그동안 계속 유입이 돼서 올렸던 종목인데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은 15,400원까지 올라갔었던 예전 상황까지도 충분히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지금 15,400원대 갔을 때보다도 현대 기아차의 주가는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갭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 전문가들 많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수가 1,900이 되면서 지수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 쪽으로 조금 찾아봐야 될 텐데 개별 종목 쪽으로 찾아본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매우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150원 정도라고 하시면 지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61선에서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5,450원. 기존에 한번 트라이 했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15% 정도 수익 목표로 하시면 좋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기아차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아차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4만 원을 넘어갔다가 현재는 2%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39,000원 선인데 때문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박성일 연구원님의 상담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진테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5574님께서 보내셨고요. 15,00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어제 오늘
오늘 주가가 거의 한 6% 정도 빠지면서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김도영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매수했던 시점과 비중을 좀 실으셨던 시점에 보시면 다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 대비해서 컴pen서를 보셨던 측면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매수하고 나서 조금 빠지고 있는 측면이라 조금 속상은 하실 텐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대기업 간의 설비 증설 부분에서 직접 수혜죠. 즉 반도체 공정에서 전공정이 승리할 것이냐 후공정이 승리할 것이냐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리의 완승은 바로 누구였다? 전공정 업체들이었었죠. 그때 같이 유진테크, IPS, 아토 동반 상승했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또다시 그것이 눌리고 나서 재차 다시 상승을 꾀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IT, 특히 반도체 부분의 3분기 영업실적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4분기에 조금 바닥을 다질 거다라는 측면 부분 때문에 또다시 동반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인데요. 미세화 공정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주요 매출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1등 기업 삼성전자와 그리고 국민주인 하이닉스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분의 직접 수혜 부분에서 주가 부양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빠른 실적 개선은 여전히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가지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20선을 지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봐야겠죠. 만약에 호흡을 좀 맞추시고 제가 맞는다면 220선을 좀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20선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가격대가 11,5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눌린 부분을 견디셔도 될 거라고 사례되어집니다. 내년 1분기 이후에 IT의 또 다른 상승 랠리가 될 수 있고요. 설비 증설에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20주선을 지금 지키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라보시는 측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회사 가치도 워낙 좋기 때문에요. 목표가 최소한 17,000원 이상으로 보시면서 손절가 대신 220선이 11,500원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빠져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 목표가를 17,000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유진테크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건설주를 위클리 종목도 원슬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건설주가 또 들어와 있어서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오롱 건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996님께서 보내셨고 매수한 가격은 4,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초기 투자자는 아닌 것 같은 게요. 마디별 목표가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일단 장기 보유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제가 또다시 유보율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코오롱 건설의 자본금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유보율이 지금 100%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현금은 1,100억 정도 다시 들고 있을 것 같고요. 부채가 400% 정도, 350%, 4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부채가 지금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현금 1,000억에 빌린 돈은 4,000억이 넘는 회사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현금들이 대부분 다 부채 쪽으로 다시 이자를 내는데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건설 자체의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설사들이 대부분 어떤 그룹의 계열사로 속해 있는 예를 들면 한화건설, SK건설, 동부건설 다 비슷비슷한데요. 일단은 그룹이 잘 돼야 건설사도 잘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영업 환경 자체가 다른 그룹 자체의 영업력을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자체가 좀 발전을 하려면 코오롱 건설이 발전을 하려면 코오롱이 좀 발전을 해줘야 될 텐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단기적인 대응 방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차근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두산건설이나 동부건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가 큰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일선 가볍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5일선까지는 들고 계시는 게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 주봉상에서 가까운 점 정도 한 너무 10,000원 정도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5,000원 넘어가서 5,500원, 5,600원 선까지 일단 바라보시는 게 그래도 수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가 맞지 않나 싶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깨질 때 매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포스코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이었는데 현재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를 문의하신 분은 4518님이시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하면 녹지 않고 쉬지 않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철강의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고 시장의 가격을 지배력을 자기가 알아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3분기, 4분기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바닥권일 것이다. 4분기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측면이죠. 하지만 그 부분보다 중국발의 이한 영향들이 좀 미쳤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부분에 선도주체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좀 보여지었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느냐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한 마디만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신 매수하는 가격들을 비중 조절 속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바라보시겠는데요. 내년 1분기에 업황이 돌아 나올 것이라고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이 되면 반드시 철강 부분이 기초산업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요 매출 드라이브 쪽에서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선을 지지하려고 있지만 여전히 깨졌던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리에서 보시면 20선이 중요했었지만 매번 깨지는 자리 좀 발생했던 측면이 좀 있었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재차 상승을 좀 예견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 좋으시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싶다면 내가 비중 20% 기준에서 5% 정도 기준에 51만 한 8천원 부근선 그리고 또다시 한 50만 5천원 부근선으로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자신의 비중 포트를 좀 정해놓고 있다라면 최근 들어서 신고가 부분 이상까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대신 길게 기간 부분은 주봉상에서 바라보면 현재 보시면 한 49만 원 선, 47만 원 선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머지 비중 전체를 좀 실어 가시면서 내년 1분기까지 끌고 가시면 이익 실현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0168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시점이 아주 좋으십니다. 43,0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매도를 언제쯤 해볼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박성영원님. 예, 한국가스공사 정말 잘 사셨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단하십니다. 일단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스를 일단 외국에서 가져와서 공급을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용 가스가 있을 테고요. 난방용 가스가 있을 텐데 3분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용 공급하는 그 난방용 가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발전용 가스가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 기아차, 현대차를 비롯한 삼성전자들의 공장 가동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력 수요는 공장 쪽에서도 일반 수요 쪽에서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외화부채가 심합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환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자 수익을 내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던 영업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해외적인 펀더멘털 자체의 변화 자체가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재무 구조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상에서 보시면 현재 전고점 트라이를 박스권상에서는 전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지수가 꺾여도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 한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1,100원 선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봤고요. 이번에는 쓰리노드 디지털 살펴보겠습니다. 7111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1,910원입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60%를 갖고 계신데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걱정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익은 내고 계시고요. 비중을 어떻게 볼까요? 네, 네. 좀 제가 좀 항상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혼내는 말씀을 예. 좀 드리는데, 노드 디지털이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했던 가격은 적절히 눌렸던 부분에서 좀 들어갔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원천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측면은 기업의 체질이 본질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매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큰 수익 구간이지만 비중 조절이 무서울 때는 일봉상에서 5일선 터치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무너지는지 아닌지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매수 시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역시는 현재 열려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등할 때는 5일선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그때마다 비중을 10% 정도 이익 실현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측면 가져가시면 이익 시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쓰리노드 디지털까지 문자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HNBS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